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돌아온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점점 영어로 덮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산차 브랜드 읽기 수업을 했었죠. 오늘은 외제차 브랜드 읽기 수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살펴볼 차 브랜드의 마크가 바로 요것인데요. 요즘에 도로에서 가면 갈수록 이 마크를 단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차 브랜드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보통은 짧게 이렇게만 부르죠.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B는 비읍 소리 나고 E는 에 소리,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끝에 Z, Z는 진동이 들어간 Z 소리가 나죠. 그래서 Benz라고 읽는데요. 이 차 이름이 벤즈가 아니라 뭔가요? 벤츠이죠. 아니 선생님, 이 Z는 진동이 들어간 즈 소리가 나는데 왜 벤츠가 되죠? 혹시 여기에 치읓 소리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Z는 진동이 들어간 Z 소리만 있고 치읓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벤즈가 아니라 벤츠라고 읽느냐? 그 이유는요, 이 차가 어느 나라 차죠? 독일 차입니다. 이 벤츠라는 이름은요, 이 차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 중 한 명인 카를 벤츠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그 카를 벤츠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츠라는 이름이 독일어인 거죠.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 독일식으로 읽다 보니 이 Z가 지읒 소리, Z 소리로 발음 나는 것이 아니라 츠, 츠 소리로 발음이 난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영어 단어를 자신감 있게 쫙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은 거랑 실제 그 단어가 발음 나는 게 너무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내 영어 읽기 실력이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단어가 영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 혹시 영어가 아니라 뭐 독일어라던가 프랑스, 뭐 이탈리아어 등 다른 언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브랜드 이름에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뭐 워낙에 다양한 언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이 차 이름으로 돌아와서요. 이 B-E-N-Z는 영어식으로 하면 Benz이지만 독일식으로 읽으면 벤츠가 된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앞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거를 미국식으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습니다. M이 미음 소리 나고요. 이 R은 무슨 소리 나죠? 덩어리로 R 소리 나요. 그리고 C는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되죠. 그리고 E는 여기서 에, 이 소리 중 하나가 아니라 마치 A처럼 A 소리로 쓰였어요. 그래서 Marseille가 됐고요. 그 다음에 D는 디귿 소리 나고 ES는 is 소리 나서 Mercedes라고 발음합니다. Mercedes. 그런데 이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이 차 브랜드 이름을 한국에서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Mercedes가 아니라 메르세데스라고 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요. M을 미음 소리로, 그리고 E는 에 소리로, R은 리을 소리, 르 소리로, 그리고 C를 쌍숏이 아니라 그냥 시읒 소리로 표기하고요. 또 E는 에 소리로 읽어서 새가 됐고, D 디귿 소리, E는 또 에 소리로 읽어서 D가 대가 됐죠. 끝에 S는 시읒 소리, 스 소리로 읽어서 메르세데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식 머세디스보다 이 메르세데스가 원어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벤츠는 공동 그 창립자 중 한 명인 카를 벤츠, 독일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앞부분 여기 메르세데스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스페인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이름. 스페인어를 읽는 방식을
기반으로 읽으면 이게 Mercedes가 아니라 거의 메르세데스처럼 이렇게 발음이 나요.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차를 판매하던 차 판매 대리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차 판매 대리인이 그냥 쪼무라기 대리인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이 차를 많이 팔아주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그런 대리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이 차 이름에 자기 딸 이름을 써보면 어떠냐라고 상호명에 자기 딸 이름을 넣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딸의 이름을 넣어서 이 차 브랜드 이름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된 거죠. 지나가다가 이 상호를 보시면 반갑게 메르세데스 벤츠네 혹은 좀 더 미국식으로 혀를 막 꽈서 말하고 싶으시면 이거 Mercedes Benz잖아.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으로 볼 외제차 브랜드는 이것입니다. 요 마크를 가진 차 브랜드는 바로 이것이죠. 이 차 이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국식 표기로 이 차 브랜드를 폭스바겐이라고 씁니다. 아니 부인은 분명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난다고 배웠는데 왜 폭스바겐 이렇게 피읍으로 시작을 하지? 하고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차 어느 나라 차죠? 이 폭스바겐도 독일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 이름 역시 앞에서 봤던 벤츠가 그러했듯이 독일식으로 읽는 거죠. 독일어에서는 이 V가 비읍 소리가 아니라 거의 피읍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W는 원래 영어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죠? 우 소리가 나죠? 우. 그런데 독일식으로는 이 W가 비읍 소리가 난다고 해요. V가 피읍 소리, W가 비읍 소리. 이렇게 발음 체계가 영어랑 다릅니다. 내가 이 차 이름을 그렇게 읽어보려 했는데 안 읽혔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게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였어.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차 이름을 미국 사람이 읽는다면 어떻게 읽냐면요. 영어에서는 이 V가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나잖아요. V. 그리고 O는 O 소리가 나고요. O. LK가 이렇게 연달아 온 경우 보통 이 L이 묵음이 됩니다. 저희 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말하다라는 의미의 talk 있었죠. T-A-L-K. 여기서도 이 L이 묵음이어서 털크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이 아니라 talk, talk, talk 이렇게 리을 받침이 들어가지 않았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은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K의 이 키읔 소리, 크 소리가 나는데요. 이 vo 소리에다가 크 소리가 약하게 나서 연결되면요. vog, vog, vog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려요. 자, 그리고 뒤에 S는요. 스 소리 나고요. 그러면 vox, vox가 됐죠. vox. 자, 그리고 이 W가 영어에선 무슨 소리 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 소리 나죠. 우. 이 우 소리에다가 에의 에 소리가 연결되면요. 우에 우에 왜 소리가 됩니다. 왜. 왜 혹은 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네요. 자, 왜. 그리고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 나죠.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읽고요. E는 소리, N은 니은 소리 나서 미국 사람이 이 차 브랜드를 읽는다면 Volkswagen이라고 읽습니다. Volkswagen. 하지만 이 차는 영어가 아니라 원어 자체가 독일어라서 이 차 이름을 저희가 복스웨건이 아닌 폭스바겐으로 읽는 거죠. 물론 독일 사람이 저희가 폭스바겐 하는 거 들으면 발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 차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뜻이래요. 여기 앞에 이 VOLK가 독일어로 국민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WAGEN 이 부분은 차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차 이름을 볼게요. 자, 요것인데요. 이거는 쉽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쉬워요. 이 차 브랜드 뭔가요? 아우디죠. 아우디. 가장 앞에 이 A가 소리 나고 U가 우 소리 나고 요 꼭 6 뒤집어 놓은 것만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이거 D예요. D. 디귿 소리 나고 끝에 이 I는 이 소리 나니까 아우디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 아우디는 어원을 라틴어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라틴어는 고대 옛날에 그 로마 제국에서 쓰던 언어인데요. 하다 이제 라틴어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차 브랜드 이름을 짓고 있네요. 자, 이번엔 영국에서 만든 차 브랜드 이름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른 언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로 구성된 차 이름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L은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A는 무슨 소리 날까요? 지금 이 단어를 보면 모음이 A밖에 없잖아요. 단모음 단어이죠. 단모음 단어에서 A는 주로 에 소리가 나죠. N은 니은 소리 나고요.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 납니다. 그래서 land가 되죠. land의 의미는 뭘까요? land는 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음으로는 이 단어 읽어볼까요? R 역시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 리을로 표기하죠. 그리고 O는 O로 표기를 하고요. V는 V, 비읍 소리로 표기하고 이 R은 R 소리 나죠? 미국식 발음으로는 Land Rover 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빼고 표기하니까 랜드로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단어는 방랑자, 유랑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ROVE, rove가 방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R을 붙이면 방랑하는 사람, 방랑자가 되는 거죠. land, 땅, rover, 방랑자. 땅 방랑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땅을 막 돌아다니는, 방랑하며 다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차 이름에 Land Rover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차를 타고 이 드넓은 땅을 막 방랑하듯이 자유롭게 다녀라 뭐 이런 의미로 Land Rover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옛날에 근데 그 신발 브랜드 중에서도 랜드로버 뭐 이런 신사와 브랜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랜드로버 역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Land Rover를 한국식으로 표기한 브랜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발 브랜드로도 말이 되죠. 왜냐면 이 신발을 신고 막 땅을 방랑하듯이 누비고 다녀라 뭐 이런 이름으로 랜드로버라고 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여나 헷갈리실까봐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ROVE를 사랑을 의미하는 LOVE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LOVE가 사랑이고 ROVE는 방랑하다라는 의미예요. 발음은 사랑은 love 이렇게 O가 소리 나고 이 단어는 rove 이렇게 O가 거의 O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rove, rove 이렇게요. 다음으로 볼 차 이름은 앞에서 봤던 Land Rover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 Land Rover이 차 회사의 이름이고 그 차 회사에서 나오는 차 모델의 이름 중에 이렇게 쓰인 모델이 있는데요. 큰 글씨로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이 뒷부분은 Land Rover이랑 똑같죠. R이 리을 소리, O는 O 소리 나는데 한국식으로는 보통 O라고 표기하고요. V는 진동이 들어간 V, 비읍 소리 나죠. V. 그리고 이 R은 소리 나는데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 빼고 주로 그냥 rover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은 R은 리을 소리 나죠. A는 A, 소리 중 A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음 N은 니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단어의 끝부분에 이렇게 GE가 오면 바람 빠진 쥐 소리가 나죠? 쥐. 보통 한국식으로는 지 이렇게 표기하니까 레인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차 모델 이름을 읽어보면 레인지 로버가 됩니다. 이 레인지에는 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랑하는 사람, 방랑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역해서 범위 방랑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되게 넓은, 드넓은 이 범위를 방랑하며 다니는 사람, 방랑하며 다니는 차라는 의미로 이 모델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랜드로버라는 차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방금 전에 봤던 Range Rover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델명도 있어요. 좀 큰 글씨로 볼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역시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제일 앞에 D는 디귿 소리 나고요. I는 이 소리 납니다.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 나고 C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 나죠. 그 중에서 키읔 소리로 쓰였어요. 여기서 O는 O, 우, 아 소리 중 소리가 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디스커까지 됐고요.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V. 그리고 E는 여기서 소리가 나요. R은 리을 소리, Y는 이 소리 연결하면 디스커버리가 됩니다. 이거를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discovery라고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discovery. 다시 해볼게요. discovery. 좋습니다. 그 의류 브랜드에도 이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명이 쓰여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생활 속에서 지나다니다가 아마 이 브랜드명을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단어는 기초 단어는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발견이라는 의미예요. 한 번 더 발음해볼까요? 발견, discovery. 발견이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발굴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볼 차 브랜드는 이것입니다. 요즘에 이 차도 많이 타더라고요. 이 차 비교적 읽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V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죠. 한국식으로는 비읍으로 표기하고요. O는 한국식으로 보통 어떻게 표기해요? O로 표기합니다. L은 리을 소리, 그리고 V는 비읍 소리. 또 O를 O 소리로 표기해서 Volvo라고 읽습니다. Volvo. 한국식으로 볼보라고 발음하죠. 이 볼보는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차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볼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요. 라틴어로 굴러간다 라는 의미래요. 의미가 직관적이어서 요건 좀 마음에 드네요. 차니까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굴러간다 라는 의미의 볼보라고 짓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볼 차 브랜드는 이것인데요. 제가 차를 되게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차의 브랜드 이름만큼은 굉장히 좀 익숙했었어요. 그 이유가 보통 요렇게 생긴 산에서도 탈 수 있을 것 같은 요런 차를 지프차, 막 지프차 이렇게 부르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지프차가 한국어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가 아니라 이 지프라는 게 알고 보니 브랜드 이름이더라고요. 자, JEEP 이것을 읽어보면 J가 지읒 소리 나고 이중 모음 이는 긴 이 소리 나죠. 그리고 P는 피읍 소리 P 소리 나서 Jeep가 됩니다. Jeep. 이 끝에 P가 약하게 소리 나다 보니 Jeep, Jeep 이렇게 거의 뭐 받침처럼 들리기도 하죠.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이제 3개의 브랜드가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볼 차 브랜드는 이것입니다. 이 차 딱 봐도 차가 요상하게 열리는 게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요. 이 상표를 쓰는 차 브랜드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차 브랜드는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F는 한국식으로 피읍으로 표기하죠. E는 주로 에로 표기하고요. R은 리을 소리로 표기합니다.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리을 소리 나요. A는 주로 아 소리로 표기하고 R은 리을 소리. I는 E로 표기하죠. 그래서 페라리가 됩니다. 페라리.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요. 이 F를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F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페라리가 아니라 F 발음을 세게 해서 Ferrari처럼 발음합니다. 다음으로 볼 차 브랜드 역시 비싼 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러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거 어떤 브랜드일까요? 바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이 차 브랜드 역시 독일 브랜드예요. 이 포르쉐라는 이름은 창립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포르쉐라는 차 회사를 만든 창립자 이름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라고 해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페라리도 그 차 회사를 만든 창업주의 이름에서 따온 거였는데 이 포르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 회사 사장님들이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독일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읽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영어식보다는 독일식에 더 가깝게 읽어서 포르쉐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미국 사람이 읽는다면 미국식으로 읽겠죠. 보통 어떻게 읽냐면 P를요, 피읍 소리로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OR은 or 소리로 읽습니다. 천천히 하면 or처럼 발음되고요. 빠르게 하면 pour처럼 들리죠. 자, pour. 그리고 이 뒷부분을 어떻게 읽냐면요. S가 시옷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이 ch는 무슨 소리 나죠? 취, 크, 쉬 등의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이 쉬 소리가 나요. 이 s 소리와 이 쉬 소리가 음가가 거의 같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묻히게 되죠.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그냥 쉬 소리가 납니다. 가장 끝에 e는 떨궈지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이 차 브랜드를 Porsche라고 발음해요. Porsche. 미국식으로는 Porsche, 그리고 한국식 정식 명칭은 포르쉐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브랜드 이름을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외제차 브랜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이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제일 앞에 T는 T 소리 나고 O는 O로 보통 표기하죠. 그리고 다음 YO가 나왔는데 O의 O 소리 앞에 Y가 붙으면 짝대기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가 됐고요. 다음 T는 T 소리, A는 아 소리로 읽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토요타가 됩니다. 토요타. 한국에서는 토요타라고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토요라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차 브랜드 이름 역시 이 차 회사를 처음으로 설립한 그 창업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10개가 넘는 외제차 브랜드 읽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차 이름들 중에서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차 이름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서 발견이라는 의미의 단어 하나만 쓰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가요? discovery 였죠? discovery. 자, 먼저 대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가장 앞에 디귿 소리 나는 D, 그 다음은 E 소리 나는 I, 그리고 S 소리 나는 S가 오죠. 여기까지 하면 this가 됐고요. covery 부분은 먼저 키읔 소리 나는 C가 오고요. 소리로 쓰인 O가 옵니다. discovery 부분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 나는 V, 그리고 소리 나는 E, 리을 소리 나는 R, 다음 E 소리 나는 Y 이렇게 씁니다. discovery 발음해 볼게요. 발견 discovery. 한 번 더 해볼게요. discovery. 따라해 보세요. discovery.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가장 앞에 this 부분부터 적어볼게요. 디귿 소리 나는 D, E 소리 나는 I, 그리고 S 소리 나는 S. 다음 커 적어볼게요. 키읔 소리 나는 C, 그리고 소리 나는 O. 다음 V 소리 나는 V, 그리고 소리 나는 E. 제일 끝에 리 부분은요. 리을 소리 나는 R, 그리고 E 소리 나는 Y. 자, 다음에는 안 보고 적어볼 테니까 한번 지금 천천히 잘 보세요. discovery. 안 보고 적어보실게요. 잘 적어보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 소리 나는 D, E 소리 나는 I, S 소리 나는 S, 그리고 키읔 소리 나는 C, 소리 나는 O. disco. 다음 V 부분은 진동이 들어간 V 소리 나는 V에다가 소리 나는 E, 리을 소리 나는 R에다가
E 소리 나는 Y. discovery. 이번엔 소문자로 적어볼까요? 자, 펜 들어보세요. D는 이렇게 쓰죠. I는요. 이렇게 쓰고요. 다음 S는 이렇게 쓰죠. 똑같은데 크기만 작아지죠. C도 마찬가지죠. O도 마찬가지고요. V도 역시 크기만 좀 작게. 그리고 E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죠. RY는 R 그리고 Y는 이렇게 사선으로 쭉. 자, 한번 소문자로도 안 보고 적어볼까요? discovery 써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디귿 소리 나는 D, 그리고 E 소리 나는 I, S 소리 나는 S, 키읔 소리 나는 C, 어 소리 나는 O. 여기까지 하면 disco가 됐고요. V 소리 나는 V, 어 소리 나는 E, discover 됐고요. 다음 리 부분은 리을 소리 나는 R, E 소리 나는 Y 이렇게 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대문자로 읽고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 보시면서 새로운 단어 배울 때 대문자로도 같이 적어보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점점 대문자도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dream car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ream car. dream은 꿈이라는 의미이고요. car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그런 꿈의 차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